예, 네, 대표님 두 분, 오마이뉴스 두분 세 하겠습니다. 분까지 해요, 세 분까지. 박건우 기자인데요. 모든 게 세 분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질문으로 국회의장께서 여야 회담 제안한 것 관련해서 이제 다음 탄핵안 추진 앞두고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여야 회담 날짜에 마지노선이 있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북한과의 국지전 유도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랑 한동훈 대표가 함께 국정 운영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군 통수권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상황인데 향후 윤 대통령의 국지전 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같이 좀 여쭙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무도 동의하기 어려운 비상계엄 소위 친위 쿠데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본 건 뭔 증거가 뚜렷해서라기보다는 일종의 몇 가지 징후들 그리고 이제 이 정권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잘할 의사는 전혀 없고 잘할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지지율은 결국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나 그 상황을 용인할 수 없는 뭔가 잘못되면 그 잘못을 반성하고 해결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는 그 경향 때문에 결국 국민을 위해서 뭔가 억압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방법은 요건은 두 가지인데 전쟁, 전시 또는 사변 아닙니까?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폭동 상태, 소요 상태 이런 걸 말할 텐데 우리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이뤄낸 그 위대한 저력으로 이런 소요 사태를 일으킬 리가 없죠. 결국 한다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상황처럼 먼저 자극을 하고 폭력 행위를 유발한 다음에 먼저 자극을 했다는 사실은 숨기고 폭력 행위가 있어서 제압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지만 요즘 상태 사회에서는 SNS나 이런 정보통신혁명 때문에 불가능하죠. 숨기는 게 불가능하죠. 남아있는 것은 그래서 결국 전쟁, 국지전을 유도하고 뭐 그게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죠. 그러나 충분히 그런 일도 벌일 집단이라고 봤기 때문에 국지전을 유발한 다음에 그걸 핑계로 전시 비상계엄을 할 것으로 저는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요건도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해서 제가 하도 기가 찼던 거죠. 처음에 보고 웃었던 겁니다. 의심하고 이 설마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풍선, 그러니까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장관이. 이거는 형법적으로 보면 외환 유도죄에 해당이 됩니다. 공연히 그 멀쩡한 상대 국가의 그 풍선 발송지를 타격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유도해서 외환을 유치하는 거죠. 이것도 중대 범죄입니다. 이게 내란죄에 버금가는 범죄죠. 근데 이것도 모르고 원점 타격을 지시를 했다는데 원점 타격 방법은 미사일밖에 없죠. 아니면 공군에 의한 폭격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식한 미친 행위를 지금 자행을 한 겁니다. 다행히 합참의장이 반대를 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마 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작전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냥 하기는 좀 그렇고 원점 타격을 해서 미사일 공격을 하면 북한이 반발할 것이고 그걸 핑계로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니까 야당이 너무 많이 입법을 해가지고 예산을 너무 많이 깎아서 탄핵을 너무 많이 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이 말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비상계엄을 한 겁니다. 저는 2차, 3차 비상계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 역시 무슨 증거가 뚜렷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더 나쁩니다.
그런데 사퇴할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고 이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되는데 방법은 현재 있는 합법적 권한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있는 정상적 법과 제도에 따른 권한 이상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건 무력이죠. 말로 해서 안 되면 주먹을 쓴다고. 원래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 하면 안 되면 주먹을 쓴다는 것처럼 합법적 권한 행사로 안 되면 그 이상의 힘을 써야 되는데 그건 딱 군대밖에 없어요. 그건 비상계엄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적하신 것처럼 비상계엄을 할 명분은 이제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이유로 다시 하기는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군이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거는 실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한미 군사 동맹에 따라서 제한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지금 미국 정부에 통보도 하지 않고 군대를 운영하는 문제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감수하고도 지금 일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그러지 말란 법은 없는 거죠. 상황은 더 어렵고 그런 필요성은 더 커졌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다시 이 일을 벌일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무슨 권한을 여당에게 맡기고 총리에게 맡기고 하지만 보신 것처럼 그렇게 말해놓고도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인사권이 가장 중요한 권력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 권한을 맡긴다고 말해놓고 자신이 행사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맡겼으면 물어봐야죠. 저 한동훈 대표 이거 저기 이상민 장관 사표 수리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 총리님 이거 해도 될까요? 맡겼는데 안 물어봤지 않습니까? 또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군 통수권이 여전히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다. 그래서 반드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탄핵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탄핵 심판 결정을 통해서 직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